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생명을 지키는 자동차 안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금 뭐냐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자동차 사고라는 건 뭐였죠? 그렇죠. 자동차에서 우리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또는 뭐냐면, 차량의 손괴손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게 자동차 사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가장 많은 인적 요인, 사람에 의한 잘못이 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날씨 요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량 결함에 의한 원인, 네 번째는 교통 환경 원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나올 얘기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겠는데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자동차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거냐면, 자동차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아마 이거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만 좀 제공을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바로 정차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2차 사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차가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의 일부분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승합대를 설치를 하고, 후속 차량이 이런 상황들을 보고 접근이라든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또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119나 112나 아니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사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사후 처리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반드시 사람에게는 그때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반드시 이상 없다고 그냥 돌아갈 게 아니고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치료를 받아야 나중에라도 개인의 이런 추가 어떤 질병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를 만약에 목격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목격을 했을 때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거기에 따른 부상자라든가 이런 걸 도와야 될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 지나갈 게 아니고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CCTV가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도 사각지역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금은 이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사고 현장에 휘발유라든가 인화성의 자동차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유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 이제 응급 상황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112로서 신고하고 119로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빨리 거기 있는 부상자들을 그 자동차에서 격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안전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난 다음에도 뺑소니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도망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 드러나겠지만 그런 해당 차량에 대한 번호라든지 차종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했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좀 더 제2의 제3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목격자도 우리가 보면 시민으로서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됐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응급대처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난 모양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즉각적으로 정차를 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정차했어요. 교통 상황을 살핀 다음에 다음 차량하고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정차를 해서 차량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즘에 블랙박스라든지 CCTV가 다 찍히니까 그래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응급조치를. 그죠? 바로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차량이 만약에 옆에 있다면 차량의 옆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잘 하고 있는 마우스법이라든가 흉지 압박 거상법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겠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서 그 해당되는 사항들이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합의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보험 처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 당연히 연락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그 자동차 보험을 들고 난 다음에는 그 보험회사, 요즘에 대부분이 다 핸드폰에 어떤 보험회사다라고 찍으면 간단하게 다 보험회사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다이렉트 콜이 바로 연결됩니다. 미안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동차 사고 일어났을 때 정황들, 블랙박스를 꺼내가지고 확인을 해본다든지 또 소상된 부분이라든지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나중에 서로 간에 합의를 보거나 서로 사고의 경중을 따질 때 우리가 도움되는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만약에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먼저 119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119 신고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바로 올 때까지. 그럴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더 다친 지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자, 기도 유지도 해야 됩니다. 숨 쉰다거나 갑자기 심장이 이제 멈춘다거나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호흡이 멈췄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는 것들 많이 하고 있죠? 배웠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흉부압박 거상법이라든지 거상법이라든지 이거를 다시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기침이 계속 나와서 선생님이 잠깐 멈췄는데요. 진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나머지 순환 상태가 팔다리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제 구조대가 119가 도착을 하면 그런 상황들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죠? 내가 있어 봤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119 구급대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상자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일반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의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 녹화되는 영상을 통해서 정황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블랙박스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에 대한 자기 생각들 한번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한번 토의를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차량 사고 원인 파악이 용이합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면요. 또 피해 보상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알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교통사고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범죄 수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보험료도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런 차량의 이런 원인들을 파악하기 쉽다는 것 때문에 보험료도 경감을 해주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뭡니까? 그렇죠. 블랙박스 설치하는데 비용이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몇십만 원씩 4, 50만 원씩 괜찮은 것들은 돈이 부과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에 흔히 말이고 뭐 블랙박스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만 CCTV에 옛날에 과속을 하면 이게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그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찍힌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 사람이 누구냐 뭐냐 그래서 결국은 부부가 이혼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CCTV 찍으면은 운전자 외에 옆에 있는 조수석은 따로 스크린 처리를 해버립니다. 스크린 처리를 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은 되고 있지만 하여튼 사생활 침해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만약에 내가 차량을 타고 가다가 만약에 과속으로 걸렸다 그러면 자기가 그쪽 지역을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한때는 뭐 국회의원도 자기가 어디 지역을 간 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에 의해서 CCTV에서 찍힌 화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괜히 그 양반이 결국은 뭐냐면 큰 개인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감시받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인간 소외 현상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순기능이 많으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우리가 감소해서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전자 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관리. 자, 운전보다도 안전관리가 더 중요하다. 자, 일상적인 거는 뭐냐면 수시 점검한다는 겁니다. 매일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외부에 어떤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계기판을 보면 자동차 앞에 보면 계기판이 있거든요. 그 계기판을 보고 충분히 나머지 자동차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으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시동을 걸면 기본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라 그런 얘기고요. 정기 점검은 자동차의 운행거리나 연식에 따라서 일정한 자동차의 정비 항목을 정해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출가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전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승용차인 경우에는 신차인 경우에는 4년에 한번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2년 단위로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승용차가 아니고 일반용 사업용 상업용 차는 우리가 이제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사업용 차 이런 것들은 거의 1년 단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행거리가 많고 이러니까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외관 검사라든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차량의 이런 고장 발생을 줄이고 차량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어서 사고 예방을 우리가 줄여나가기 위해서 하는 점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점검은 일상적인 점검, 수시점검과 정기점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주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중에서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적정 공기압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적게 되면 뭡니까? 아무래도 타이어 마모가 많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많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 타이어가 쉽게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통통통통 치면서.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압을 적정하게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행 직전 또는 주행 중에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계기판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동차 앞에 보면, 운전자가 앞에 보면 이런 계기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계기판에는 파란색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게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다면 빨리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어떤 부분에 급제동 부분에 들어왔다든지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각종 이게 센서들이 다 있는데요. 타이어 공기압, 엔진 경고등, 에어백, 오일 등등이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아이콘 한 번씩 보세요. 냉각수, 배터리, 공기압, 경고등, 에어백, 오일. 자, 이거 국자처럼 되어 있는 거 오일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만약에 잡혀져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빨간색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점검할 게 뭐냐면 엔진 오일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미션 오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엔진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미션 오일입니다. 이것들이 중간에 이렇게 로와 풀 사이의 위치가 되도록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상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운전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잠깐 1교시 때도 얘기했지만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결빙이라든지 이렇게 생기면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운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빗길 운전한다면 감속 운전은 기본이고요. 비에서 혹시 떨어질 수 있는 낙석 주의를 하고요. 와이퍼 점검, 시약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전조등을 켜고 이 타이어하고 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막 현상을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감속 운전, 안전거리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좀 더 조심 운전하면 우리가 교통안전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눈길이 생겼을 때는 라이트를 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트를 안 켜고 그냥 밑에 있는 안개등만 켜는 경우도 있는데요. 라이트를 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서행 운전하는 거 기본이겠죠. 서행 운전은 기본입니다. 당연히. 기상이 안 좋으면 무조건 서행 운전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속도를 저단으로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끄러운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속기 조작을 통해서 변속기를 2단으로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이라든지 핸들은 되도록이면은 급하게 하지 말고 서서히 부드럽게 우리가 조작을 하면 우리가 안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단의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기어 변경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왜냐, 기어 변경을 자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속도 변환에 따라서 미끄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조심하라는 거. 그 다음에 곡선일 경우에는 더욱더
감속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감속을 할 때 엔진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저절로 악셀레터를 밟지 않아 가지고 생기는 것들을 브레이크를 우리가 엔진 브레이크라고 해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풋 브레이크라고 하는 발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런 것들은 좀 줄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개가 낀 날도 역시 뭐냐면 서행 운전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죠? 서행 운전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안개등하고 비상등을 켜고 전조등을 끄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전조등을 켜게 되면 이때는 앞에 눈부심이 발생해서 오히려 앞이 더 캄캄하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또 1차선은 뭐냐 추월 차선이라고 그러죠. 2차선, 3차선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거고요. 앞차와의 간격, 안전거리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커브길 진입할 때는 뭐냐면 비상등을 킨다거나 빵빵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좀 아무래도 안전에 좀 더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급과속, 급제동은 절대 금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냐면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시간을 다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형성평가 문제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매일 차량 운행 앞서서 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일상점검, 수시점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동차의 운행거리나 연식에 따라 점검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정기점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자동차 응급대처법 중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가? 어떤 단계죠? 어떤 단계죠? 네, 맞습니다. 응급조치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동차 안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